저희 스레드끼리 통신을 할때 락을 걸고 큐를 쓰는 방법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포인터 연달아가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코드로 짤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이라는 것이 하나 존재를 하면은 컨슈머 쪽에서는 이렇게 컨슈머를 부르고 생산 쪽에서는 프로듀스를 부르는 식으로 값을 넘겨준다, 값을 받는다 이런 코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거 아니고 어디 갔지? 그 단방향이란 그 채널이라는 게 단방향인가요? 양방향입니다. 예, 양방향입니다. 미래 방향. 그러니까 단방향이 양방향이에요. 양방향입니다. 예. 근데 한쪽에서 쓰고 한쪽에서 소모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단방향 아닌가요? 예, 그것만 보면 단방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통신을 할 때 그럼 채널을 두 개 만드나요? 아니면 하나 가지고 그게 단방향 양방향이 다 된다?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일단 예, 두 개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주고받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코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채널이 이렇게 존재를 하면은 포인트든 레퍼런스든 받아와서 채널에다 값을 쓴다. 그리고 그걸 이제 core weigh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중간에 대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거 돼요 지금? 예. 이게 되는 코드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내용 발표 안 했었죠. 네. 안 하는 게 확실하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내는 쪽에서는 이렇게 라이트를 쓰고 또 받는 쪽에서는 리드를 한다면 코어 웨이트를 쓰는 식으로 대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생산자 쪽에서는 그 n만큼 1을 값을 이제 카운트 플러스를 시키면서 채널 값을 막 보내고, 이제 받는 쪽에서는 값을 또 역시 1씩 플러스 시키면서 쭉 받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값을 받았으면은 이제 불 오케이 해서 값을 받아왔으면은 이제 리시브 콜백 함수라던가 다른 함수를 부르는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짰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면 사실 좀 네. 파워쉘이네. 예. 그거 안 보이시죠? 파워쉘 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게 그 딱히 답답한 그 대안이 있나요? CMD. 이게 CMD로 하긴 했는데 이게 편해서 네. 그렇게 하면 그 제가 캐치라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쓰는데 테스트 자체는 조금 손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 아마 이제 F10으로 누르면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르트님의 멀티스레드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지금. 이 멀티스레드 코드만 제가 이제 돌려볼 겁니다. 이제 아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혼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코드이고요. 멀티스레드 상황 제가 좀 고려를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뭐 워커 스레드한테 코드 수는 알리고 반대 쪽에서 컨슈머 쓰는 이런 식의 코드를 좀 생각을 해서 해봤습니다. 얘네는 수업 처리를 하고 중요한 코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도 제일 핵심적인 코드만 들어가야 될 것 같겠지? 멀티스레드 상황도 이것저것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 케이스를 이것저것 짰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나? 이거 출제가 됐나? 아마 됐을 것 같군요. 네. 그러면 이제 스레드 1에서는 이제 컨슈머과 프로듀스를 둘 다 수행하고, 이제 메인 스레드에서는 역시 컨슈머 프로듀스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그 메인 스레드가 중간에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퓨처라는 것을 사용해서 잠깐 멈춰 있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림을 같이 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저희 공동으로 참고하고 있는 여기 채널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메인 스레드 쪽에서는 그 제가 컨슈머 써왔나요? 수학 기밖에 상관없습니다. 컨슈머 그 다음에 프로듀스, 그래서 채널 받아오는 코드, 넣는 코드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이상 만드는 워커 스레드에서도 보내는 코드와 받는 코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탭을 눌러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쯤에서 하면 어떻게든 걸릴 겁니다. 그렇죠. 컨슘 코드를 호출하는 애는 메인 스레드야, 워커 스레드. 둘 다 호출합니다. 둘 다 컨슈머과 프로듀스 같이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 생산자 소비자의 역할을 하나씩 맡고 있는 것이죠. 예. 제 컴퓨터 좀 많이 느린 상황이라서요.
잠깐 실행시켜서 웜업을 시켜놨어야 했는데 네, 어디 멈춘 것 같네요. 보면 멈췄죠? 걸려 있잖아요 밑에 홀스택에. 어디가 위치가 멈췄을까요? 걸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 그 포르팅을 채널을 사용하는 코드 넘어왔는데 보시면 현재 지금 컨트롤 코드에 있는데 리드하는 구성이고 그래서 다시 F를 눌러서 그러면 네 지금 워커스레드한테 저희가 와 있군요. 워커스레드에서 다시 이제 방금 전에 컨트롤 호출했고 프로듀스를 호출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프로듀스로 들어오고 갑자기 프로듀스로 벗어납니다. 제가 제대로 보여드린 곳에 벗어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쪽은 네 아직 워커스레드 쪽에 있군요. 그 유니버셜 C 런타임 베이스드니까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메이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프폰을 찍으면 안 되겠군요. 이거 좀 효과적으로 보여드릴 만한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떠오르지가 않네요. 준비를 좀 해볼 거예요. 그냥 출력하면 되잖아요. 스레드 아이디 찍고 옆에다가 아 그럴까요? 그렇게 했으면 될 텐데 지금 하실게요? 그래서 지금 바로 집어넣죠. 남은 시장이 자기 스레드 아이디랑 같이 찍으면 돼요. 값 아무거나 증가하는 값. 어... 저 같으면 윈32로 출했을 텐데. 그랬는데 갑자기 함수 이름이 기억이 아니 안 난 나요. 저게 더 신기해서 그래요. 저걸 11불에 저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잠시만 제가 코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인사표를 쓰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 안 그런 건 수가 없죠. 네, 레퍼런스 아이디고 네, 표준에서 열심히 막 정해놓은 래퍼를 씌운 거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스테드 아이디인데 뭔가 세대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C하고 C는 안 쓰거든. 아예 안 쓰거든. 프린트F 쓰거든. 빌드도 이렇게 어려운 거지. 얼른 작업 컴퓨터 연구실에서 때려와야 할 텐데 연구실에 출근하기 힘들었어요. 네, 됐군요. 컨트롤러 코드만 쭉 넣어놨는데 아마 크래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깨질 수 있어요. 네, 스레드 아이디가 막 이것저것 나오긴 했는데 보시면 스레드가 몇 개예요? 예? 스레드가 몇 개예요 지금? 지금 두 개만 돌렸는데 근데 왜 스레드 아이디가 저렇게 이상하게 나오죠? 이건 출력하는 녀석 문제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C 아웃 그 녀석 문제인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2376과 8640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8640, 2376이 더 아 저거 출력하는 스탠다드 C 아웃 그쪽 문제입니다. 이거는. C아웃이 셀프 세이프하지 않나? 예, 아 셀프 세이프하지 않아요? 예, 안 씁니다. 전혀 지원하지 않아요. 안 죽은 게 신기하네. 어쨌든 둘이 열심히 막 주관이 받거니 하는 소리를 좀 전에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코드 설명을 드리자면 코르티는 서브루틴 같은 경우는 리턴하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근데 중간에 멈출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코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채널이 있고 이쪽이 스레드고 여기 역시 스레드라고 하면은 값을 전달할 때 이제 Q를 통해서 전달한 다음에 Q에다 값을 넣고 혹시 어느 순간 읽어보면 이런 두 번 접근하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CBP콘에서 발표했던 디자인을 기반으로 재설계를 한 저 채널 같은 경우 이런 방법 중간에 Q를 사용하지 않고요. 채널을 내서 동작 할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깐 Q를 사용한다고 해서 동적 칼퇴가 쓸 이유는 없어요. 예, 그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제 말은 할당한 크기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제가 말을 좀 한번 설명할게요. 채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포인트 중계하는 역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포르팅 같은 경우 중간에 멈출 수 있으니까 메모리에 한번 준비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죽지 않는다는 걸 보장할 수가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한 포인터만 넘겨주면 되겠다. 그래서 채널에서 하는 일은 저희가 라이트를 시키면은 라이트 하려는 변수가 여기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받는 쪽에서는 받을 준비를 이렇게 흰색 빈칸이라고 할게요. 스페이스가 있겠죠. 그럼 채널에서 하는 일은 저희가 라이트를 하면은 채널 안에다가 포인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대기를 하고 있었으면은 그냥 바로 이쪽에서 포인터를 사용해서 레퍼런스를 가져오게 됩니다. 단위를 한 번 접근하게 되고 만약에 저쪽 스레드가 코 어웨이트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예.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역시 받아오는 쪽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여기서 잠깐 멈추고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쪽에서 와서 채널한테 너 지금 나한테 감 넘겨줄 수 있는 한 명 있니? 라고 프로듀서가 있니? 프로듀서가 있다 약간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값을 자기가 가져오게 됩니다. 좀 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라이터 스레드 쪽에서 값을 써주고 빠져나온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 스레드 쪽에서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은 이걸 중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중계를 좀 스레스입하게 하기 위해서 뮤텍스 하나를 제가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예. 큐만 들어 사는 거랑 뭐가 달라요? 결국 그렇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람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더 빠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퍼포먼스 이거 솔직히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것만 생각하면은 아마 하면 저희가 루틴이라는 게 좀 여기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라이터가 있고 리더가 있으면은 저희가 중간에 멈출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희 같은 경우는 코어 어웨이트 좀 전에 제가 라이트를 해놨었죠. 다시 보여드리면 보면 여기 중간에 라이트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드하는 부분도 존재를 하죠. 그럼 여기서 코어 어웨이트 리드 이런 코드가 대충 있다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값을 써주거나 값을 받아올 수 없으면 중간에 멈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채널을 설계한 방법은 이렇게 저장 공간 자체는 그냥 이미 있다고 전에 얘기를 드렸으니까 라이터 입장에서 중간에 만약에 값을 넘겨주지 못하고 이탈을 했다고 하면은 이 남아있는 코드는 언제 실행되는가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코르틴 같은 경우 중간에 멈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더 쪽에서 하는 일은 사실 값을 받아온 이후에 이렇게 들어오고 가서 값을 챙긴 다음 얘를 마저 실행시켜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코드를 마저 실행하는 것이죠. 값을 받아온 이후. 스레드가 다른데 그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다르게 했는데요. 빨간색은 스레드 원에서 실행시킨 거고 파란색은 스레드 2에서 실행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럼 A 스레드가 가다가 코웨이트 걸리면 나중에 걔가 스택을 복구해서 그쪽 다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스택을 복구하지는 않지만 일단 그렇게 해야지 그게 꼭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수님 말씀을 제가 잘못 끊어버렸는데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면. 애초에 코르틴이라는 게 얘로 가다가 뭐 할 때까지 혹시 딴짓 하고 있다가 다시 얘 스택 프레임 복구해서 이거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 친구가 돌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 친구가 돌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애가 들어왔을 때 걔는 어떤 스택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앞에 스레드가 실행하던 거 스택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실행하는 거예요? 이 스택 프레임을 그대로 옮겨받아서 리더 쪽에 다른 스레드에서? 그 특정 스레드에서만 가져가라라고 이제 강요를 할 수는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그게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스레드 풀하고도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제가 그 채널 설계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설계를 한 게 있는데 지금은 데모를 못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기회에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파란색을 이렇게 해놨지만 마찬가지로 리더 스레드도 중간에 멈출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 스레드 같은 경우는 벗어났다라고 하면 역시 이쪽을 이거 언제 누가 실행시켜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방금 탈출한 리더 스레드를 다시 돌아와서 실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값을 받아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찬물 끼우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컨셉이 그 단넷의 TPL이나 다른 쪽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 아닌가요? 지금 얘기하는 게? C++에서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C++는 코르틴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단넷 쪽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리스커 외에 TPL 이런 컨셉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인 것 같은데 예, 아마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어떤 건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네. 컴파일러 코드를 바꿔준다라는 것인데 코드 형태가 다릅니다. 코드 형태가 코드 형태가 다릅니다. 그 제가 러싱크 어웨이트라는 게 시작 5.0이 나오기 전까지는 처음에 이제 비긴 워크가 있었고 엔드 워크 루틴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러싱크 어웨이트 쓰면 컴파일러 알아서 나 이거 두 개 알아서 작성한 다음에 합쳐줄게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C++ 쪽에서 같은 경우는 함수 두 개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바로 코드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건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쪽은 루틴이 두 개였던 것을 이제 마치 이쪽에 어싱크 어웨이트를 써서 하나인 것을 합쳐놓은 것이고 C++ 쪽에서 원래 하나인 것을 한 번에 여러 곳으로 접근할 수 있게 바꿨다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영상 녹화는 근데 17분째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는 계속 하는 건데 영상 녹화 계속해? 뭐 저는 하죠 뭐. 그냥 근데 올려도 아무도 안 봐요. 이렇게 길어지면. 나중에 정리해서 한 번 더 하죠 그러면. 아마 12B 코리아나 이런 데서 아마 또 제가 하게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코르틴 자체가 어떻게 구현하는지가 전혀 감이 안 오네. 예,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걸 이제. 근데 제가 참을점 소리가 아니고 뭐 설계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들이 있긴 할 텐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성능만 놓고 얘기하면 저거 어떻게 해도 단순히 그냥 API만 갖고 구현하는 게 무조건 느려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줬어요. 그냥 일단 뮤텍스 들어가는 시점에서 아웃이고요. 예. 저도 근데 뮤텍스 없이 구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그 처음에 이걸 제가 이 근본 설계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중간에 11콘에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 채널이란 거를 뮤텍스 기반으로 이렇게 막 구현을 했어 라는 게 올라왔는데 그 코드가 좀 지저분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개선을 시킨 겁니다. 그나마 제 스타일을 재구현을 한 건데요. 어쨌든 중간에 멈출 수 있으니까 다른 놈이 와서 실행시켜주고 돌아간다. 단지 그러니까 스레드끼리만의 통신을 원하는 거라면 예. 사실 C++ 스타일로 안 하고 그냥 C랑 API만 갖고 하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뭐 제가 토시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설계 자체는 이게 되게 약간 참신한 아이디어 같아요. 저는 일단 코르틴 갖고 하는 게 처음 봐갖고 코르틴 모양새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지금 간단히 코드로 보여드리자면은 저희 보통 일반적인 루틴을 짤 때 어떤 함수를 짤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가요? 일반적인지 모르겠군요. 간단하게 해보죠. 아니면은 이건 지금 잠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짜면 이제 피보나치를 할까 했는데 어차피 제가 생각이 안 나서 푸라고 하겠습니다. 피보나치가 아니고 푸라는 이름이 약간 이상한 것 같고 일단 이런 함수 굉장히 간단한 함수죠. 함수 짜면 이런 식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중간에 이 함수를 다른 값을 출력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밑에다 넣은 게 조건이 1번 조건에 따르면 이제 첫 번째 리턴 값이고 아니면 두 번째 리턴 값 써라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둘로 분기를 시키려면 당연히 분기시킬 방법은 고투가 있겠죠. 고투인데 그걸 좀 더 간단하게 해본다면 아마 이렇게 그냥 하면은 저희가 중간에 임의의 지점으로 점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은 코르팅 같은 경우도 이걸 크게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코드가 생성됩니다. 그때 제가 영찬님 디서셈블 결과 어떻냐라는 아,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렇게 나와요?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예, 이걸 이제 이리저리 그 모핑을 하는 거라는 걸 이제 제가 중간에 역시 클랜 문서들을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방법을 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함수 여러 개 쪼개는 걸 합쳐놓은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중간에 꼭 어웨이트라는 키워드가 발견되면은 이런 식으로 컴파일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희 이거 다 스택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냐?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 스트럭처 하나 만들어 놓은 거. 프레임 만들고 인덱스라고 하죠. 이거 피도 약간 좀 수상적이니까 인덱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풀하는 함수가 좀 바뀌게 되는데 푸라고 하죠. 포인터 F를 받고 그다음에 이거 써볼까요? 이거 프레임점 인덱스가 포인터죠. 네, 결국 이런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포인터를 받은 다음에 그 프레임의 포인터가 위치가 인덱스가 지금 어디 있냐를 기준으로 그 함수의 이미지 지점을 점프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면 푸는 이제 인전을 받는 코드 그대로 푸 그다음에 지금은 잠깐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프레임 포인터 한글이라고 하죠. 뉴 프레임 그다음에 핸들 처음에 F1은 F1이다. 핸들 F2는 진짜 F다. 그리고 핸들의 인덱스는 0이다. 그래서 초기화 과정 거치게 되고 코르팅한테 핸들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역시 저희 나중에 프레임 포인터를 사용해서 어떤 스레드든 간에 이제 코로프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요즘보다는 중간에 다시 재개한다, 작업을 재개한다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더 이상 재개를 할 수 없게 되면은 핸들이 누수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핸들. 네, 이건 약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되는데 보면은 그냥 스탠더드 뭐 이렇게 별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는 거. 이런 식의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프는 결국 여기다가 중간에 투어버 얻어서 이렇게 인라인이 일어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상태로 컴파일러 추적화를 거치게 되면서 그냥 단순히 좀 제일 처음에 가서는 간단한 서브루틴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이제 멈추는 지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지점을 저희가 그 함수 포인터로 넘겨줍니다. 프레임 쪽에 역시 함수 포인터 하나 더 생겨서 이거 처음 어떻게 해야 되나? 제 기억이 안 나요. 보이드 그다음에 보이드 저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럼 컴파일 타임에 프레임의 구조를 찾아서 컴파일 타임에 만들어지겠네요. 예. 그 함수의 현재 아규먼트랑 내부 그 함수 내 로컬 변수를 확인을 해서 저렇게 되면 코 오웨이트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코 그 스레드가 이 스레드라는 보장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오, 이건 약간 근데 그거는 실제로 개발할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거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제가 작업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것도 그 콜링 컨벤션이 그 시티 클라레이션 컨벤션이 들어가서 여기서 쓸 필요 없겠구나. 저희 바로 그 실제 코드로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채널 HP 우리 끝날 시간 거의 다 됐어요. 네. 슬슬 짐 싸야 돼. 나중에 한 번 더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아마 함수 포인터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고 끝내면 네. 될것 같아요. 어디 갔지? 프리픽스. 아, 네, 여기 있구나. 유성호 프리픽스라는 이름으로 소환되어 있고, 보면 C 디클러레이션도 함수 포인터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콜링 컨벤션의 특징을 생각해보면은 이게 당연한 게, 얘 같은 경우는 콜러가 인자를 전부 준비해주고, 스택도 비우죠. 예, 마지막에 정리하는 네. 콜러가기 때문에 중간에 함수 가운데로 점프하는데 이 콜링 컨벤션을 사용한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프레임 포인터를 받아서 사용한다라는 건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쫀장 같은 구조로 함수가 변형이 되고 옵티마이저를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는 저희는 코르틴을 역성했지만 코르틴 코드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옵티마이저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시간 티가 있으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